일단 내가 방울을 흔들어야 되는데 방울을 흔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볼게요. 네. 응? 네. 내가 새해부터 다짐이 욕 안 하자 다짐이 근데 형부가 개새끼네. 인간 쓰레기죠. 미안. 미안해 욕해서. 그냥 언니 우리 지금 전보러 오신 분의 어떤 심정을 보아서 내가 대신해서 얘기해 주자면 있는 욕이라도 나오게 생겼고 가서 멱살 짚고 진짜 언니 살려내라라고 하고 싶어. 그죠? 자, 언니를 우리 엄마가 들어오는데 언니가 따라 들어오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죠.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을 얘기했어. 저승사자 검은 옷을 입었다 그러지. 어? 그 그림자가 미워하지 말으라고. 미워하지 말으라고. 언니 괜찮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저승을 안 갔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괜찮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당신의 마지막이 이게 오죽하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죽을 인간들이 안 죽어요. 얼마 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죽지 말아야 될 자들이 많이 죽고 그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너무 그치? 제일 중요한 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미안한데 자식에서도 괘씸하다가 나와요. 네. 딸이 미안해. 딸년인데 미안해요. 네. 지가 나가서 돈을 벌든 지가 나가서 엄마 가엾게 생각하면 되는데 엄마가 바보 같았던 거야. 그냥 뭐 하출부 아니면 이거 하다못해 투자비에 대해서 모든 돈을 벌어서 이 집안을 살린데 그래도 구박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살아가겠어. 그죠? 근데 우리 엄마도 우리 언니도 내 언니의 형부였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정황도 제대로 모르겠고 또 우리 언니도 미안해. 그런 내 친언니에 대해서 그것까지 갔을 거라고는 내가 예상하고 상상했지만 그거를 내가 같이 못해줬던 게 언니가 되게 마음속에도 미안해야 돼요. 너무 미안하고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못해줬나도 싶기도 싶고 예, 나머지 형제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전부 다 그래요. 이게 돌봐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그 심정까지를 우리가 못 알아줬나? 네. 그리고 미안해요. 뜯어 말려서 이혼을 안 시킨 게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정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절대 이혼을 안 해줬어요. 당연하지. 돈 벌어와야 되는데. 그래. 언니가 놀면서 사업을 망하고 언니가 뭐를 하면서 유흥을 즐기고 어느 남자를 만나갖고 미쳐갖고 나서 그 돈을 다 갖다가 퍼다 주고 나서 죄를 사하게 놀아 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응? 근데 언니도 단명의 팔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신의 환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언니 무슨 일 했어요?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볼 때는 일반적인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야. 시청에 그게 종류가 있었어. 서울시청. 그러면서 이 언니 딴에도 자기가 죽어야 뭐가 없어지나 봐. 네. 돈 내려고 자기가 죽어야 이 빚이 없어지나 봐. 자기가 죽어야 이 돈을 벌어서 어디 가서 돈 꼼쥐라고 하다 보는데 미안해? 개차반이구나. 사업비 미안해요. 하다못해 유흥비 뭐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뭐 형부가 진짜 뭐 도박이라도 하고 어디 술 먹고라도 아니면은 어떤 이 말도 안 나와. 대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돈 때문에 죽은 거 언니는. 그 딸이랑 아빠랑 딸이 언니를 장례식장에서 둘이 마주보고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랑 딸이랑. 다 정신병자야. 네, 그래가지고 딸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렇게 더운다 이모부가 이모 집에 오라는데 힘들지 않겠니 그랬더니 자기는 안 오라는 거예요. 아빠가 불쌍해서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아빠가
그러니까 형부가 본인 친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었고요. 딸에게. 우울증이 뭐 있다 이러면서. 만들었고 뭐라 해야 되죠?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의 엄마가 제대로 못 살아간다는 것도 딸한테 그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이를. 가스라이팅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것도 엄마 때문이고 앞에서는 좋은 아빠일 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점으로 봐서는 자기 마누라 죽고 나서 슬퍼서 그리워서 그렇게 엉엉대고 울지는 않았네. 이 사람들아. 거기에 딸내미도 내 엄마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초가 심했을까.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그러지는 않았네. 제일 중요한 건 아빠가 불쌍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제일 관건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와중에서도 저 엄마는 오죽하면 자식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자기가 하다 못해 이제 그만두는 거야. 근데 뭐가 궁금해요? 형부랑 내 조카가 잘 살 수 있을지? 그것도 있고요. 이제 언니가 가면서 이렇게 돈을 막 빌려오라 하니까 18년 8월부터 돈을 지인들한테 빌렸대요. 형제들한테는 안 빌렸는데 그래서 이제 언니가 죽고 나서 그 돈을 그냥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형부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3개월 안에 그거를 상속을 다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3개월 되는 날 본인이 받고 딸이 안 받고 그리고 이제 한정 상속이라고 그걸 했대요. 그래 그거 했는데 이제 지난주엔가 내용증이 날라왔는데 언니가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30군데에서 빌린 게 더 나타나가지고 이 지인 언니들한테 빌린 거를 뭐 하나도 안 돌아오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이 언니들이 그저 지난주에 다시 변호사를 사서 그 돈을 못 받아도 그 변호사를 사서 다 파헤칠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언니들이 혹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너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언니가 그 퇴직금이 뭐니 그걸로 지인들한테 갚을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9시쯤 전화가 왔는데 밤에 퇴근해. 그래서 언니야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맨날 9시에 퇴근해서 6시에 나와서 9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수고해서 빨리 씻고 들어와서 자. 그리고 이제 제 남편이 이야기 좀 하다가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10시 이제 몇 분에 딱 1시 정도에 딱 2신이에요? 떨어졌어요? 1시 정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집 딸이 이모 엄마가 막 이런 거 그래서 뭐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더니 막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건 그 과정이 이거라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전 스토리니까. 네. 그 언니들이 누구예요? 퇴직금도 받아야 되고 그럴 언니들이 누구예요? 지인 언니들이요. 직장 내 이거를 형부가 안 주겠다고. 안 주겠다고. 이게 다 중간에서 이러니 저러니 지금 이런 거고. 네. 물어봅시다. 이 돈은 어디다 썼대요? 그러니까 형부도 아니고 그 남자 말로는 언니가 다 주식을 했고 자기는 한 푼도 모르는 돈이다 이렇게 발뺌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500을 빌려준 언니는 남편이 이 돈을 안 해주면 원래 저기 과천에서 그 불법 경마를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라 그때도 뭐 이 돈을 안 해주면 남편이 경찰서에 가니까 언니 돈 좀 꼭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밤마다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 지인 언니가 돈을 빌려줬대요. 근데 그때 당시 18년 8월 달에 처음 돈을 빌렸을 때 4,500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빌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이 돈을 안 주면 경찰서 간다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딸 결혼 자금인데 빌려줬다. 잘 들어요. 네. 응? 네. 그랬죠. 네. 본인의 언니가 죽은 건 돈 때문에 죽었다고. 돈 빌리기 하기 시작을 한 건 뭐 그분이라 그럴게요 그냥. 그분 때문에 빌리기 시작을 한 건데 그걸 바꿔보겠다고. 언니도 요래저래 하다못해 주식이 됐든 뭐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갚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작게 한 돈들이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명수가 많아지고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액수가 늘어난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죽으면 아까 그랬죠. 당신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이 고통에서 왜냐면 막아야 되는데 못 막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남편은 받쳐주지를 못하고 그치? 거기에 당신이 벌어가는 월급은 한계적이 돼 있고 자기가 죽으면 퇴직금도 나올 거 아니야. 아무리 뭐 투신 자살을 했든 뭐 했든 간에 뭐 얼마나 해도 사망보험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냐고. 아니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빌린 거기 때문에 남한테 실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무마시키는데 살린 거야. 살린 거라고. 근데 이걸 갖고 언니가 나쁜 놈이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 근데 돈 때문에 죽은 건 맞아. 근데 그 영혼이 너기 아직도 가지를 못해요. 한 일주일 제가 계속 가에 눌리고 너무 놀라고 무섭고 해가지고 잠을 계속 못 잤거든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꿈을 꿨는데 언니가 그 딸 이름을 대면서 한번 봐주라고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는 너무 싫기 때문에 인간도 아니라서 안 봐준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제가 막 오히려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막 날아가다가 눈바닥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으면서도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영혼 달래줘서 진옥이 지내주시는 게 맞아요. 저기 49제는 시골 동네 그 절에서 지내셨거든요. 진혼제랑 49제랑은 틀립니다. 영혼의 망자가 자살기는요. 저승을 못 가요. 절대적으로. 49제 100일째 1년 기재 3년 탈상제를 해야 당신이 명을 받은 거를 갖고 인간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명을 포기한 거에 대한 그 명부가 없으면 닦아서 우리가 올려주지 못하면 10대 왕전에 그러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지옥이 됐든 천당이 됐든 못 가요. 한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죽하면 죽겠다 자살하겠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죠? 근데 살아온 걸 생각하면 내 언니가 얼마나 끙끙거리고 아팠을까. 근데 그 마음 하나 헤아려 주질 못했던 형제 일신들이 가슴이 아픈 거야. 그죠? 뭐 이쪽에 뭐 옛날 형부든 뭐 조카든 어쨌든 상무는 계속 들어있어요. 제대로 되지 않을 거야.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며. 응? 근데 엄마가 여기서 돈을 갖고 뭘 어떻게 해주고 그걸 나서서 뭐 언니가 빌렸던 사람들한테 돈을 뭐 갚고 그러지도 못하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망자가 있으면 여기 집안 그리고 제일 미안해하고 제일 그리워하고 또 가서 부탁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음성을 들은 자한테 영혼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언니 진혼제 지내줘요. 너 달래서 그냥 세상 훨훨 이승세계 담 쌓고 뒤돌아보지 말고 훨훨 가시길 가시라고. 조카 뭐 어쨌든 돌아봐달라고 하겠지.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뭐 밥은 먹었니 뭐는 어떻게 했니 예를 들어서 봐달라고는 할 거 아니야. 뭐 그 정도 선에서 해줘야지 본인 내가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저희들은 이제 다 연락을 끊었죠.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놈 때문에 내 언니가 죽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돈 때문에 죽었어요. 그놈이 갖다 썼든 전 형부가 갖다 쓰셨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든 간에 그 전날 저 죽기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집도 팔고 월세로 가면 되고 자기 퇴직을 이번 주까지만 다니고 퇴직을 할 거고 퇴직한 돈으로 빚은 다 청산할 수 있어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 얼마나 창피했어. 얼마나 창피했겠어. 자기가 이렇게 읽어서 여태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서 오죽하면 그렇게 그죠? 뛰어내려 죽었겠냐고. 그지? 네, 그날 그러면은 제가 그 언니랑 그런 통화를 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새벽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요. 3시쯤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뭐가 이렇게 막 싸한 느낌이 드는 거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신수. 본인한테 상문이 타면 안 돼요. 그리고 딸이 2번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엄마가 탔어요. 상문을. 내 집안 식구 살리세요. 그리고 언니 넋 달래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 조카도 살 수밖에 없고 본인밖에 살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으면 아내가 죽었는데도 자산 투시자를 했는데도 자기 잘못은 없어라는 남편.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미친 적이 아니면 딸내미가 웃고 있는 이 장례식. 얼마나 죽었어도 또 죽고 싶겠습니까? 어? 언니가 못되고 못되고를 떠나서야.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는 팔자고요. 물신양면으로 돈을 끌어다가 별짓거리라도 다 해서라도 갖다가 꿇어박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돈이 돈을 낳고 빚이 빚을 낳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도 민폐 주지 말아야 돼서 자기가 죽으면 뭐래도 나오니까 자기가 죽어야 이 게임이 이 싸움이 멈추는 것 같아서 자기가 죽어야 더 이상 뭐를 해갖고 오란 소리가 안 해서 중요한 건 얘 형부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다 주고 막 한순간에 무너져서 언니가 열심히 일했어요. 이거 아니야. 2005년부터 지금까지 놀고 있어요. 백수. 그지? 그러니까 껄렁껄렁. 그러니까 한방. 그럼 뭐하고 살았겠니? 성질머리는 어떻겠니? 그지? 어떻겠냐고. 차라리 언니는 죽는 게 편했던 거야. 죽기 전날까지 맞았다고. 죽는 게 편했던 거야.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으면 어디 가서 남들한테 또 피해를 안 주겠지. 내가 죽으면 내가 나한테 빌려오라는 소리 아니까 네가 알아서 살겠지. 내가 내 지인들 다 끌어다가 이럴 때. 그래서 저는 그 통화 중에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죽기 전날 얼굴에 멍이 들어서 변호사를 못 만났을 거라는 둥이라는데 제가 진짜 전화기 끊기고 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겠지 그랬어요. 해주지 그랬어요. 근데요 그 뭐라 그래야 돼 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언니가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절대 안 온. 언니야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가서 탈출해야 돼 시키지 그랬어요. 목숨은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언니한테 따라붙은 저희들을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언니한테 따라붙은 장문이에요. 이 인간 세상 살면서도 이게 지옥 같았던 언니입니다. 그 영혼이라도 달래줘서 좋은 곳 가서 편히 사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영혼 달래주세요. 그리고 해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악착같이 변호사 사서라도 그 사람이 분명히 허물이 있을 거니까 다는 못 받아요. 빚쟁이들이. 다 제가 볼 땐 다 순수하게 주고 이래서 저래서 주지 않아요. 그러니 악착같이 해서 받아내십시오. 그럼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